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민쌤입니다. 자, 저희 시원스쿨에서 이재유 청독회 청해 강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민쌤과 함께 이제부터 이 교재 6회분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면서 함께 이재유 청해 청독회에 대한 유형도 다지고 문제풀이까지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강의가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오리엔테이션 겸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유 청독회 청해 과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재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한번 저랑 같이 심층적으로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강의인 것인가를 연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재유란 과연 무엇인가? 이재유는 일본 유학 시험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 일본 유학생들을 위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독해도 있고요. 청독해 청해도 있고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묶어서 일본어 과목에 분류가 되고 종합 과목도 있고요. 사탐과 같은 종류죠. 그다음에 수학 코스 1, 2, 3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나뉘고, 물리학, 생물 과목을 응시하는 이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유 외로 이제 이재유 시험을 본 다음에 지망이유서나 면접을 치면서 본고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이 이재유 중에서도 청독회 청해를 똑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재유 입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전 과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재유라는 과목 특성상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입문이고 어디까지가 실전인지를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문이과 공통으로 치셔야 되는 이 이재유 청해 청독회를 입문자나 실전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수험생이나 구분 없이 수강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놓은 강의가 이번 이재유 청해 청독회의 강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실게요. 자, 이재유에 대한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청해 청독회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시험 시간은 한 55분 정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먼저 기술 독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청독해 청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 기술 시험은 한 30분 정도 봐요. 30분 정도가 아니고 딱 30분입니다. 그러면은 기술 독해 시험 70분 보고 나서 청독해 청해로 가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약간 정신이 혼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해 청독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디를 잘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심지어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과목이 또 이 청해 청독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 문항수는 일단은 27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독해 12문제, 청해 15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청독해가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청해가 더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점은 160점에서 170점 사이인데 좀처럼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과목인 거는 하민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청해 청독회가 정말 결코 만만치 않은 과목이구나 라고 이제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목을 청해 청독회 과목을 똑 떼서 시원스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하민쌤이 너무 기쁜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독해, 청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강의의 구성, 그리고 이 강의의 메리트, 수강 대상까지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청독해는 여러분들 한번 뭐 이렇게 생긴 시험지를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시험지를 본 적이 없다면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인 분도 계실 텐데, 청독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듣기와 독해를 동시 진행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청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JLPT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JLPT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고 뭐 이랬는데 그것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청독해는, 이재유 청독해는. 그래서 읽어야 되는 표 같은 게 있고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멘붕이 와요. 이걸 읽어야 되는지, 청해를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동시에 되는 건지,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이 멀티가 되는 것인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고민과 좀 정면에서 그 고민을 정면에서 좀 마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그런 팁을 많이 드리는 수업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청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청해 문제라고 나오고 백지를 딱 줘요. 그래서 백지를 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음원만 듣고 선택지도 받아 적고 지문 내용도 받아 적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의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된다. 요게 12문제, 요게 15문제 나와서 총 27문제의 듣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27문제나 계속 인간의 집중력이 55분 가까이 계속 지문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힘을 빼고 어떤 부분에서 힘을 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 강의에서는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55분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꿀팁 같은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재유 문제풀이 스킬을 익혀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전수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유는요, 분명히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를 푸는 스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재유에 임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리스크가 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 뭐 바주카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느냐 아니면은 새총 들고 나가느냐 이 차이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재유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들한테 익힐 수 있게 하민쌤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비법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를 푸는 스킬이 분명히 있지만 또 선택지를 고르는 스킬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스킬을 완벽하게 전수를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최신 기출 유형과 빈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지를 통해서. 또 입문자들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고득점을 노리고 있는 수험자들도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유형 공략 구성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입문자들이 쉽게 적응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단어도 외우는, 그러니까 이재유라는 게 정말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인 건 하미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단계에 따라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사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명 한 분에게 좀 진지하게 다가가고 좀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요 인강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 포인트와 핵심 용어, 어휘 제시로 실전 적응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어휘에 대한 중요도 이재유는 너무 높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JLPT만 공부를 해도 안 되고요. 이재유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고 안 외워도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막 정말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민쌤이 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세요.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무방합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민쌤의 노하우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세한 해설과 문제 패턴별 공략법 강의 노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있다는 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간지러운 데를 못 긁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민쌤이. 근데 그런 부분을 이런 해설 노트와 문제 패턴별 공략법 강의 노트를 통해서 최대한 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미 실컷 얘기했지만 수강 대상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JLPT N2 학습은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N2 정도의 학습은 마치셨으면 좋겠고 이재유 청독해 청해 문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 웰컴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헤매지 않고 정석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 다음에 JLPT 청해는 해봤어, 내가. 그런데 이재유 청독해 청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JLPT 경험은 많은데 이재유는 또 처음이야. 이런 분들도 너무 웰컴입니다. 왜냐면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정말 꼼꼼하게 하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이거를 공략해야 되는지 스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청해 능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드릴 거예요. 그런 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분들 너무 웰컴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내가 마지막 마무리 총정리하고 싶어 하는 좀 고득점 노리는 수험생분들도 웰컴입니다. 왜냐면 가만히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듣기 능력이 되는데 정말 순수한 듣기 능력으로 고득점을 돌파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내가 문제 푸는 스킬로만 문제를 풀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잘 안 들리는데 스킬로 대충 이런저런 식으로 찍는 그런 약간 그런 분들은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에. 근데 이제 한계가 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양쪽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재유 최신 문제 경향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재유의 문제집이 일단 시중에 많지가 않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문제지가 많지 않은데 하민쌤의 경험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각 문제지별로 뭔가 경향이 굉장히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 느꼈어도 괜찮아요. 하민쌤은 선생님으로서 이재유를 한 7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최신 문제 경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유 출제를 하셨던 분이 실제로 집필을 하신 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유가. 그래서 출제 분야나 빈출 문제 유형을 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만으로는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웰컴입니다. 웰컴. 자, 그래서 수강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되는 건 알겠는데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향을 이해한다는 거는 거의 뭐 반은 간 거예요. 근데 어휘 능력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내가 문제만 풀 줄 알아도 안 되고 단어만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장의 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점이 높은 문제와 정답을 놓치지 않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선은 글의 요지 파악을 하는 법을 하민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키 센텐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키 센텐스를 통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방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문제를 푸는 도사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6회를 같이 풀다 보면은 이 문제는 대강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유형에 대한 감이 1차적으로 올 거고 두 번째로 이 문제의 핵심 문장은 요쯤이겠구나 이러면서 핵심 문장을 찾는 부분도 감이 올 거고 이 감을 길러낸다라는 게 하민쌤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스킬을 익혀서 중요한 파트와 그에 관련된 응용 문제까지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하민쌤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외우는 거였어요. 그냥 외워. 근데 어학이 그런 거 많지 않나요? 그냥 외우라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외워. 근데 문제풀이에서까지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하민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면 내가 그냥 외운다라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스탠스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강의 구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강의가 어떻게 짜여 있는가 그 짜임새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건데 우선은 문제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이 이 유형은 어떻게 생긴 유형이다. 어떤 유형에 분류가 됩니다. 이 유형에 분류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단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단어는 요겁니다. 그런데 요 단어는 어렵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까지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다.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같이 할 건데 왜 청해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해가 안 되면요. 청해 안 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그냥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이거 얘기해야 돼요. 독해 안 되는데 청해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청해를 마치 독해 지문 분석하듯이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감을 만들어야 돼요. 이쯤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키 센텐스는 여기겠구나. 이 부분은 도입부구나. 이런 감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지문 분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좀 도와드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이유는 이거고, 왜 답이 아닌지까지도 분석하는 게 이 강의의 되게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 구성까지도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좀 어떻게 이재유 청해청독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하민쌤과 함께하는 시원스쿨 이재유 청해청독회 강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생기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모든 노하우와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 것만 생각하고 만든 강의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스킬을 익히고 뭘 하고 그래봤자 점수 안 오르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점수 오르게끔 만든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시고 강의에서 하민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